몸을 닦는 일은 효도와 우애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효도와 우애에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비록 학식이 고명하고 문체가 찬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혹담에다 아름답게 색칠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몸을 엄정하게 닦아 놓았다면 그가 사귀는 벗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이었어 같은 기질로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친구 고르는 일에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된다.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있고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의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 주다 가다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대개 온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치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임금을 섬기는 데는 임금의 존경을 받아야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 임금의 신뢰를 받아야지 임금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미사 여구의 문장 솜씨로 한 세상이 해자된다 해도 그것은 광대가 등장하여 우스갯짓을 연출하는 행동 따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미간 말찍에 있을 때도 신중하게 부지런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맡은 일을 다해야 한다. 자질구레한 이야기들로 한때의 괴상한 웃음이나 자아내는 책이라든지 진부하고 새롭지 못한 이야기나 질이 멸렬하고 쓸모없는 의론 따위는 한갓 종이와 먹만 흡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차라리 손수 맛있는 과일이나 영양가 높은 채소를 심어 살아있는 동안의 생활이나 넉넉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형제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형제의 아들들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고 사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친형제처럼 했어 집에 온 손님이 열 넘도록 묵으면서도 끝내 누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만 겨우 집안의 기상을 떨칠 수 있다. 사람의 집에서 부귀가 한창 피어날 때는 골육간에 의지하고 서로 믿게 되어 원망할 일이 조금 있어도 마음으로 삭혀 드러내지 않으므로 서로 간에 화기를 잃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매우 빈곤해지면 곡식 몇 대, 포목 몇 자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이 오고 가서 서로 무시하다가
점점 더 격렬하게 다투게 되어 끝내는 원수지간이 된다. 무릇 사대부 집안의 법도로는 벼슬길에 높이 올라 권세를 날릴 때 빨리 산비탈에 셋집을 내어 살면서 처사로서의 본색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벼슬길이 끊어지면 빨리 서울 가까이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과 효를 한다고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여 엄란한 직을 하는 놈이라고 꼭 박복하지만도 않다. 그러나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므로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진정으로 바라노니 너희들은 항상 신기를 화평하게 하여 벼슬길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하지 말거라. 천리는 돌고 도는 것이니 한 번 넘어졌다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군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단정히 앉아 진흙으로 만들어낸 사람처럼 엄숙하게 지내는 습관을 지녀야 그가 저술하는 글이나 이론이 독후하고 엄정하게 되며 그러한 뒤에야 위엄으로 뭇 사람을 승복시킬 수 있고 명성이 오래도록 퍼져나갈 수 있다. 무릇 죄악을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시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시해해버리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벌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말로 운반하는 수고도 없다. 또한 자기가 죽은 후 꽃다운 이름을 천년 뒤까지 남길 수도 있다. 자기 몸에 늘 죄악을 지니고 다니는 방법에 그러한 수가 있으니 세상에 그처럼 유리한 게 있겠느냐. 꽉 쥐면 쥐일수록 더욱 미끄러운 게 재물이니 재물이야말로 메기 같은 물고기라고나 할까. 저 벼슬을 잃고 권세를 잃은 사람들, 죄악을 손해본 사람들과 자손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달관한 경지에서 본다면 다 밤 한 톨에 울고 웃는 것과 같을 것이다.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 호연지기가 저절로 우러나올 것이다. 거듭 당부하는 건 말조심하는 일이다. 전체적으로 완전해도 구멍 하나만 세면 깨진 항아리와 같듯이 모든 말을 믿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면 도깨비처럼 되는 것이니 너희는 정말로 조심하여라. 말을 실속 없이 과장되게 하는 사람은 남이 믿어주질 않으며 더구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더욱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한다. 내가 벼슬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밭대기 정도도 장만하지 못했으니 오직 정신적인 부적 두자를 마음에 지녀 잘 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한 글자는 건이고 또 한 글자는 금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정성 때문이니 전혀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입과 입술이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 조금만 지내고 보면 배고픔은 가려서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해야만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무릇 한 가지 하고픈 일이 있다면 목표되는 사람을 한 명 정해놓고 그 사람의 수준에 오르도록 노력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으니 이런 것은 모두 용기라는 덕목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찍이 티끌만큼도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출렁거리는 넓은 강물처럼 타인의 허물을 포용할 수 있겠느냐. 복량의 근본은 용서해 주는 데 있다. 용서할 수만 있다면 점더덕같이 좁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도 참을 수 있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이 있었으랴. 자기 형의 과수원을 잘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과수원도 보살필 수 없게 마련이다. 정말로 나의 본성이 그러한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내 땅, 남의 땅을 따져서 한 일이 아니다. 한번 배부르면 살찐 듯 하고 배고프면 야유어 빠진 듯 참을성이 없다면 천한 짐승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겠느냐. 소견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의욕을 잃고 눈물을 질질 짜다가도 다음날 일이 뜻대로 되면 번글거리고 낯빛을 편다. 건심하고 유쾌해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울고 성내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달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웃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아침에 햇볕을 환하게 받는 위치는 저녁 때 그늘이 빨리 오고 일찍 피는 꽃은 빨리 시드는 법이었어. 바람이 거세게 불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 하여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온 세상의 재화, 우환,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일이나 한 집안을 뒤엎는 죄악은 모두가 비밀로 하는 일에서 생겨나게 마련이니 사모를 대하고 말함에 있어 그 결과를 깊이 살피도록 하여라. 편지 한 장 쓸 때마다 2번, 3번 읽어보면서 이 편지가 사통오달한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졌어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 본 뒤에야 비로소 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군자가 상가는 바다. 생계를 꾸릴 때도 사대부답게 무릇 옳지 못한 채물은 오래 지킬 수 없다.